자, 우리 16번은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인데 엄청 쉬워요, 이 문제는. 자, 먼저 이건 제일 쉽죠. 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유보다. 요거 맞는 문장이에요. 제일 쉬운 내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손충당금 할 때 여기 설정 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도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기말 채권이 있어요. 곱하기 1%하고 대손 실적률 중에서 맥스죠. 둘 중에 맥스, 큰 거. 그러니까 채권에다가 설정률을 곱하는데 이 설정률은 1%하고 대손실 작은 금액 아니고 큰 금액이 된다. 답은 2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 실적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기말 채권이고 기초 채권 있죠? 기초 채권분의 대손 발생액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를 하는 거예요. 1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관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이 대여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여금. 얘는 설정 채권에 포함하지 않죠. 여기 이 채권에 가지급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구상 채권이지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비 처리했는데 다시 회수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입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2번이 된다. 16번 어렵지 않아요? 둘 중에 작은 게 아니고 큰 금액으로 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 17번은 우리 준비금이에요. 준비금. 자, 옳지 않은 게 뭐냐인데 얘도 좀 약간 치졸하다, 약간 치상하다. 자, 여기 책임준비금은 증권회사가 아니고 보험회사 걸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 책임준비금 해당 소득금액 계산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앞에가 틀렸어요. 책임준비금인데 얘는 증권회사가 아니고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다 체크해 보시면 여기 있죠. 보험회사가 된다. 보험회사.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죠. 비영리 내국법인이 설정한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비영리 내국법인이 된다. 그 다음에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준비금도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도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인 조세부담 경감시키고 환입하는 데는 증가시키죠. 옆에다 써보세요. 이게 뭐예요? 과세 이연 제도다. 세금을 면제하는 게 아니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얘를 뒤로 미룬다. 이게 바로 준비금이다. 준비금. 과세 이연.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고 이 책임 준비금보다 얘는 여기 있죠. 보험회사. 보험업. 그렇죠? 보험회사가 하는 거다. 보험회사의 책임 준비금.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세팅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요게 17번. 그 다음 우리 18번 뭐죠? 자, 18번은 우리 부당해산 부인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원에게 주택 임차 자금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누구만 해주냐? 중소기업만. 중견기업 안 해줘요? 중소기업만. 2번이 틀렸다. 어제도 막 대출금 막 줄인다고 해서 3억 원인가? 말도 안 되죠 사실 이렇게. 근데 뭐 집 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중소기업이라면 회사가 여유 자금만 된다면 사실은 중소기업이라 여유 자금 되지는 않겠지만 집 사는데 막 갑자기 뭐 계약해놨는데 대출 안 나와요. 그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지만 계약하고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고비를 넘기지 가끔 그런 일들이 있고 큰 고비를 넘기면 직원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겠지 이렇게. 근데 물론 그러면 나는 왜 안 해주냐 또 이렇게 막 나설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사정을 좀 들어보면 원래 대출 나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요거.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꼭 기억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택 임차 자금이라든가 주택 구입 자금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대여해주면 얘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어요. 3번 직원에 대한 월정의 급여액 범위, 즉 월급 범위 내에서 급여의 가불금이에요. 가불금 이게 대여금이라면 얘도 업무가 가지금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가 월급 범위 내에서 사장님 좀 죄송하지만 가불을 좀 해주세요. 이걸 이해를 해준다.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해서 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했죠. 그럼 걔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택 제공이익이에요. 회사가 사택, 회사의 집을 출자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해서 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이는 뭐냐? 지분율이 1%가 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0.9%. 여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답은 2번이죠. 여기에 좀 점점 문제가 좀 치졸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게 굵직굵직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치사하게. 그죠? 중소기업만 읽는다. 아니다. 중견기업은 들어가지 않아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택 임차 자금을 대여해줘요. 전세 자금을 대여해줘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업무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죠? 직원에 대한 월정액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급여의 가불금. 이것도 업무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18번 문제예요. 자, 다음에 우리 19번 문제 좀 별표 치시고, 19번 문제는 법인세 산출세액이고요. 제가 뒤에도 써놨어요. 여기 부분, 요 미음 부분. 이게 2025년도 기출이잖아요. 그때는 세율이 여기 있어요.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 200억까지 19%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해설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는 2억 원은 10%, 2억 초과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20%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개정됐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법은 안 맞는데. 그렇지? 당연히 안 맞죠. 왜냐면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니까 2026년에 푸실 분들은 요 세율을 맞춰서 여기를 10%, 여기 2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 해당 원래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원문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만 좀 바꿔서 하시면 되잖아요. 요거 여기 부분만 그것만 보시면 된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산출세액이죠. 여기 단계순이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여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나오냐?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럼 단계순이익이 얼마나? 2억 원이에요. 여러분 칸이 좀 적으니까 공 6개 띄고, 입금산이 8천만 원, 선금산이 3천만 원. 여기가 얼마냐? 2억 5천이라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각삼 소득 금액에서 세 가지 순차적으로 빼야 돼. 이비소. 이게 과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공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 2월 결손금인데 2월 15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2025예요. 15년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11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2010년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2019년도까지는 뭐냐? 10년만 공제해줘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공제가 안 돼요. 얘는 여기 나오면 21년도까지만 공제가 된다.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파란색이죠. 여기. 2011년도에 발생한 2월 결손금 있죠? 얘가 공제가 안 되고 15년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2011년도 할 때는 그때는 공제 기한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제가 안 된다. 얘는 공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니까 요거를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2월 결손금 있네. 2월 결손금 얼마냐면 여기에 3천만 원 있어요. 빼면 된다. 이거 안 된다는 뜻이.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디귿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공익 신탁시에 생기는 소득. 비과세가 있다. 여기 2천만 원 있다. 그죠? 이렇게. 여기 얼마가 되냐면 2천만 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단계주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빼줘야 되는. 비과세를 빼주라. 그럼 2억 5천에서 2천을 빼면 2억 3천이에요. 과표는 얼마냐? 2억 3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 2억 3천이에요. 2억 3천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2,370만 원이 나온다. 2,370.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 넣어야죠. 2천만 원에다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2,370만 원 있죠? 이렇게 돼 있고, 혹시 이거를 올해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에다가 2천만 원을 초과해요. 그럼 그게 얼마냐? 3천만 원이죠. 거기에 20%.
여기 600만 원이잖아요. 2,600만 원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아니고 2,600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2026년도에는 2,600만 원 된다.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2월 결손금이에요.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제일, 요게 함정이에요. 함정.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도 좀 별표 치시고, 이거 할 때 답을, 여러분, 2, 3번을 찍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제출해야죠. 이거 기본 재무제표 아니니까 1번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회계 시간에는 얘가 기본 재무제표지만 세법에서는 얘가 중요하다고요. 잉여금을 처분한다는 게 배당 주고 하는 거죠. 잉여금 처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답은 여기 4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법인세 과세표 신고 시 재무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얘가 중요하다고, 얘가.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별로 중요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재무제 빠졌다고요.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왜냐하면 얘는 주주한테 배당 주는 것들에 대한 거 여기 다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히려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필수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냐? 현금 흐름표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 차이 나는 거 있죠?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 이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신고서만 내면 안 돼요. 뭐 세무조정 계산서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수 첨부 서류에 재무제표를 한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이익염 처분계산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에는 기본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찍는 사람 수두룩하다고요. 그러니까 2, 3번은 아무도 안 찍어요. 다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4번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20번도 함정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